유튜버들 중에서도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유튜버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를 보면 자연적으로 공산주의가 좋은 것 마냥 그렇게 물이 들려진다니까. 이렇게 짠, 이렇게 설정을 좀 해놓고 시청하시는 분이 들어오실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방송을 진행을 해야지. 대한민국의 종북주의자들이 너무 많아. 그냥 막연하게 북한하고 잘 지내기 위한 그런 마인드, 그냥 북한하고 잘 지내면 좋지, 뭐 그런 마인드, 단순한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종북이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을 선호하면서 그런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북이라 그러는 거야. 이제는 과거에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대한민국의 그런 김일성 주체 사상의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지. 마르크스 사상. 그러니까 내가 읽은 책에 보면은 그 마르크스에 대해 가지고는 반대하는 반 마르크스는 있어도 비마르크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말은 뭐 공산주의,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그 사상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상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마르크스의 사상 자체가 김일성 주체 사상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뭐 종북주의자인 거야. 종북주의자. 지금은 북한이 과거 김일성 시대하고는 조금 달리 바뀌어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김정은 체제로 해가지고는 상김시 독재로 이어오면서 약간의 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아닌, 거기는 독재와 그 다음번에는 약간 봉건주의 사상도 들어가 있는 거고, 서양의 봉건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뭐 사대주의 그런 것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윤석열은 그런 종북주의 척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계엄을 한 것도 있다니까. 예. 그런 종북주의자들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라니까요. 대한민국 국회에 그런 종북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걸러내기 위해 가지고는 계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모든 대통령들은 고의적으로 인위적으로 탄핵을 한 거야. 그 자유민주주의 이념에서 나온 대통령들이 하는 행위들이 전부 다 뭐 본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의 생각하고는 다르니까 인위적으로 그 행위가 나쁘다라는 식으로 주입을 시켜주는 거죠. 매체에서.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엄선포문에도 나와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반체제 세력들이 매체를 통해 가지고는 너무너무 거짓 정보하고 이런 걸 뿌리는 거야. 그래 가지고는 그런 세력들을 좀 척결하기 위해 가지고 계엄을 했는 거지. 그런 마르크스주의의 이념을 뿌리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성렬이 그러는데 봐봐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은 국민의힘도 따지고 보면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민주당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왜?
그 파니까 그 파에서 조금 이념이 달라져 가지고는 분리가 된 거야. 김영삼파하고 김대중파. 근데 김영삼파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를 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은 약간 공산주의 사상을 선호를 하는 거야. 근데 그 공산주의 사상을 선호하는 라인들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인 거야.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그 일부 모 세력들이 지금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마인드에서 시대가 바뀌어졌으니까 문화 같은 것도 조금 변화를 두자 라고 하는 세력도 있는 반면에 그 마르크스의 이념을 추구하는 일부 세력도 있다라는 거지. 그런 세력을 척결하자라는 뜻에서 윤석열이 계엄을 한 거야.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정복주의자냐 하면은 아니야. 단지 그 사람은 측근에 그런 종북주의자들이 있다 보니까 물이 약간 들려지는 거야.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오늘 내가 본 영상에서 이재명이가 빵값을 운운하더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소금빵이 비싸냐 등등 뭐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이윤이 남지 않습니다 등등 이렇게 그 빵값 가지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조금 아이러니했었지. 아니 뭐 빵값을 대통령이 빵값 가지고 저러냐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의 물가잖아. 그러니까 물가를 조율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국민들이 빵값이 비싸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 소금빵은 조금 비싼 것 같아. 왜? 식빵 하나도 보면은 한 3, 4천 원 하잖아요. 그 반면에 소금빵이 조금 비싸긴 하지. 그래도 뭐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조율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국민들이 그걸 원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는 같아. 국민들이 원해서. 그렇지만은 가격을 자꾸만 터무니없이 내리게 되면은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사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 주어지겠지. 그렇지만은 퀄리티는 떨어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빵을 사 먹을까? 안 사 먹는단 말이야. 퀄리티가 좋고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퀄리티가 좋은 걸 사 먹게 된다고. 그러면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싼 거 먹던 사람들이 또 비싼 걸 또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다 보면 또 약간 비싸고 격차를 둔 그 빵값 가지고 또 논할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또 가격이 또 싸지게 되는 상황을 또 만들게 되는 거야. 이러고 저러고 하면 어떻게? 그러다 보면 그게 공산주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오빠 같은 경우에 너무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물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나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물가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양 같은 경우에는 빵이 주식이야.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느 정도 퀄리티도 있으면서 리즈너블한 가격대로 가겠지만, 우리나라는 주식이 뭐예요? 쌀이야, 밥이야. 그러면은 20kg에 뭐 4만 원, 5만 원 비싼가요? 그럼 안 비싸. 20kg에 5만 원, 5만 5천 원, 6만 원. 합리적인 거지. 20kg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비싸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건 뭐 공산주의로 가자라는 그밖에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싸게 하면은 다 망하는 그거밖에 안 된다고.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걸 유도하는 영상들이 많은 거야. 그런 영상들은 그러셔요. 이재명 오빠. 누구의 영상만 참고하면 된다. 내 영상만 참고하면 된다라는 거지. 공산주의로 가고자 한다라는 그런
주입을 다른 유튜버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에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하면은 이재명도 나중 되면은 더 큰 나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또 보면은 중국인 무비자 반대 시위 참여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권 없이 들어와요. 어? 여권 없이 들어오냐고. 우리 일본 갈 때 무비자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중국인도 그래도 여건이 있을 거 아니야. 비자하고 여건하고는 틀려. 비자하고 여건하고는 틀리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는 비자가 있어야지 미국에 예전에 여행도 갈 수가 있었어.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 정도 여행 가는 거는 비자는 필요 없는 거잖아. 뭐 그런 식이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봐서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져야지. 지금까지도 와가지고는 윤석열이 뭔가 크게 잘못한 것처럼 뭐 감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종북이야. 종북주의자. 아니면은 북한 사람들. 그리고 탈북민들도 잘 들으셔요. 그대들이 자유를 찾아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왔으면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자본주의로 가져야 되지 사회주의의 공산주의로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거는 국회 내에 있는 그런 북한 끈앞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을 좀 걸러내자라고 싶어가지고는 그랬던 거야. 북한한테 강하게 나가야 할 때는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북한은 강하게 나가는 시점에 우리는 고개 숙이고 입 다물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 우리도 북한에 큰 소리를 쳐야 되는 거야. 왜 북한한테 절절절절 매듯이 그러냐고. 그건 아니지. 그리고 북한한테 달러를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에 달러 주는 건 아니지. 배만 키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김대중 때 달러를 왜 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니들은 핵무기를 만들어라. 우리는 경제 성장을 일으킬게. 그리고 은연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돌입이 되어가지고는 나중에 합쳐 이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나는 한번 해봐봐. 본인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대통령들은 전부 다 깜빵에 갔어. 심지어는 이명박은 제대로 5년의 임기를 마쳤지만은 뭐 다쓰니 어쩌니 그러면서 박근혜 때 한꺼번에 해가지고 교도소를 또 보낸 거 아니야. 그걸 누가 그렇게 했어? 국민들이 그렇게 한 거야. 선동이지. 여론몰이로 해가지고는. 잘못을 이분법 논리로 접근해가지고 참 거지. 그 다음엔 잘했다 못했다 맞다 아니다 그걸 따져가면서 그걸 주입을 시킨 거야. 그런데 대통령이 횡령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대통령이 그런데 김대중 라인 그래야 돼. 김대중 라인은 이명박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들이 한 것보다도 더 많이 해먹었다라는 거야. 기업들한테. 그렇게 따지면은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을 해가지고는 옳다 그러다 참 거짓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을 때는 똑같다라는 거야. 민주당이 잘했고 국민의힘이 못했고 민주당에서 나온 대통령은 잘했고 그 다음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대통령 못했고 아니라는 거야. 따지고 보면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원래 권력 가진 사람들은 해먹게 돼 있고 그 라인들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시점에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은 북한에 달러를 주는 게 맞다 아니다 그렇게 논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윤석열은 북한에 달러를 주지 않았어. 그러면 윤석열이 맞아 아니야? 윤석열이 맞는 거야.
근데 저렇게 깜빵에 가 있는 거는 북한에 달러를 안 줬기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라는 거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북한에 뭐라도 퍼주듯이 그렇게 했어. 그런데 이명박하고 박근혜는 좀 덜 줬고 윤석열은 아예 안 주다시피 한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모 세력들이 우리 남한에 있는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모든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깜빵에 보내는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 많이 해보거든요. 보석으로 해가지고는 석방을 요했는데도 그것도 가결시켰어. 독한 놈이야. 그 분명히 누군가가 북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그게 아니라면 이 시점에 와가지고는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 왜? 우리의 대통령이잖아. 우리의 대통령이면 5천만 인구의 대통령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그렇잖아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은 북한 사람의 의원이고 국민의힘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원이야. 그거 아니잖아. 5천만 인구의 대통령이야. 공산주의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계엄을 했는데 그 대통령을 저렇게 깜빡이 넣어놓고 아프다고 그러는데 보석으로 석방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빨갱이 세력 아니야? 그렇잖아. 그걸 선동하는 년념들이 있다라고 어디 유튜브에. 그런 것들 다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악기 연습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뽑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몰아가냐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납득이 안 가는 거야. 더불어민주당 하는 거 보면 뭔가 모 세력이 있다라고. 내가 여기서 뉴스를 항상 읽을 때 뭐가 나오냐면은 광주만이 북한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는 식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더라고. 광주만이. 그 북한 이야기가 나와. 그런데 보면은 판사도 강주, 뭐 또 변호사도 강주, 다 강주 사람들인가. 그 마인드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평가를 하니까 되겠냐고. 북한 마인드로 평가를 하는데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은 북한으로 건너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하고 잘 지내는 건 좋지만은 이렇게 굴욕적으로 해가지고는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원하는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대통령이 깜빵에 매번 가는 거고 원하지가 않아. 왜 이런 상황들을 만드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 1인으로 봤을 때는 이상하다라는 거야. 아둔하지 않습니다. 대학교 4년 지잡대야. 좋은 데는 아니야. 하지만은 보는 눈은 있는 거야. 생각하는 생각하는 뇌도 있고, 듣는 귀도 있고, 보는 눈도 있다고. 그래, 지금은 입으로 외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시켜 주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시켜 주십시오.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뽑지도 않았다. 이재명을 뽑으려고 하다가 동사무소 가기 귀찮아가지고 안 갖는 거야.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죄가 없다라는 거지. 석방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박수!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지금 697명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좋아요는 70개밖에 없다. 그러면 그대들은 전부 다 종북인 거야. 국민을 향해 가지고는 총불을 겨누는 게 아니야. 공산주의 북한 세력한테 총을 겨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도 좋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대들은 공산주의를 선호를 한다라는 거겠지. 그렇지 않을까? 북한의 김정은을 추종한다라는 거겠지. 보다가 지금 나갔어. 그러면은 김정은 세력일 수도 있는 거야. 통일을 한다 하면은 김정은 한 사람만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대한민국 5천만 인구하고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도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원할 거라고. 그러면 누구만 바꾸면 돼? 북한의 김정은 한 사람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김정은도 자본주의를 어느 정도 선호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김정은 외에 어떤 강성들이 있다라는 거지. 권력과 독재를 자기네들 누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야. 내가 김정은이가
왜 저 사람이 자본주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선호를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번에 중국 갈 때 그 사람이 양복에 스위스 시계에 그 다음번에는 그 딸은 샤넬 가방을 들었더라고. 예전에 김일성하고 김정일은 안 그랬어. 그런데 김정은은 뭐 스위스제, 그게 몇 천만 원 하는 시계야. 그러니까 보여주기 시계, 그런 그 부르주아를 원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뭐 그런 김정은하고 다른 어떤 모세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어깨에 이런 핫팩을 좀 둘렀더니 따뜻하고 좋네요. 자, 그렇지, 멸공. 샤넬 가방 받은 김건희 탓하지 말고 샤넬 가방을 왜 줬는지 그 놈을 잡아가지고 족쳐봐. 샤넬 가방을 김건희한테 왜 줬는지 물어보라고. 그 놈을 족쳐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응? 선물, 내가 하나 이야기할게. 오늘 커피 사러 갔는데, 사장님이, 그래, 추석인데 잘 보내셔요 하고는 쿠키 2개를 주더라고. 공짜로. 그러면서, 잘 지내라 그러길래요. 그럼 넙죽 받아왔지. 그거는 그 사람이 왜 줬을까? 그냥 고마우니까. 내가 계속 뭐 그 커피숍에 매번 가니까 고마워가지고 주는 거야. 스탑, 내란 속에 뒷돈 주가 조작. 주가 조작, 그 주가 조작 아니야. 그러면은 5천, 코스피 5천 가는 그거 어떻게 될까? 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에 있어가지고 코스피가 5천 간다라는 그게 말이 돼? 응? 말 안 돼. 어떠한 종목 괜찮다 그래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는 우와 니놈도 사고 나도 사고 해가지고는 그렇게 된 거야.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업들도 자본금이 생겨가지고는 뭔가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한데 돈이 부족한데 돈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고 할 수 있겠지.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지가 꿀꺽하고는 회사 팔아먹고 다른 나라로 튀긴다 그러면 그놈은 나쁜 놈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들어온 돈 가지고는 뭐 회사를 좀 더 키워나간다. 그럼 괜찮은 거야. 응?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코스피 5천 가는 거 그런 식으로 뭔가 조작 아닌 조작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김건희 여사가 했는 그게 조작이야? 아니야. 응? 아니라고. 내가 봤을 때 아니야. 100% 아니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식이야. 그게 자본주의예요. 왜 김건희만 집어넣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수익을 창출한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다 계좌 다 파가지고는 그 수익 그 당시 때 수익 받는 사람들 전부 다 족쳐야 되지. 그렇지 않아? 그 모건사는 망하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 아니잖아. 김건희 여사를 고의적으로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부리는 트릭인 거야. 그걸 왜 모르셔요? 그걸 알아야지. 이제는 그대들이 약간 뭐라 그럴까 판단하는 데 있어가 미스가 가게끔 공중파 방송하고 뭐 나름대로 뭐 자기가 뭐다 이러면서 자기 PR 해 가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 순동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는 마녀가 돼버리는 거지. 우리나라에 마녀 사냥 그거 무섭다. 이제는 그런 거 없어져야지. 응? 그렇잖아. 선진국에서 그런 거고 마녀 사냥 그런 거는 없어져야 되지 않아요? 과거 18세기에 유럽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후진국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선진국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가지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 내에 있는 그런 종북 끈앞들을 어느 정도 좀 걸러내자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야. 자, 그럼 전 국민 음주 운전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3명만 괴롭히노.
그것도 이야기를 할게. 본보기야. 본보기. 그래가지고 그런 거야.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암묵적인 살인마야. 그런데 경미한 음주운전이겠지. 나는 그런 것 가지고는 이재명 씨한테 뭐라고 그러지는 않았어. 사실 나도 내가 이 말을 할 말은 못되지만 우리 신랑도 음주운전 해가지고는 가태료 얼마 나왔는지 알아? 800만 원. 가태료 800만 원 나왔어. 그래가지고는 그 가태료 800만 원을 내면서 여기서 이만큼 올라오는 걸 참았는 거야. 그래도 사람이 안 죽어서 다행이다. 사람이 안 죽어서 다행이다.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죽었으면 더 큰 상황이 빚어졌을 수도 있었을 건데 그냥 800만 원 가태로 내는 상황에서 끝나서 정말 다행이다 하고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주운전 그거 진짜 스탑해야 된다니까. 나도 내가 우리 신랑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가태료 800만 원을 내봤기 때문에 뭐라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그런데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또 대통령이고 하니까 본보기상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는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자의로 그렇게 했던 거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본인 혼자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그 주가 조작으로 해가지고 탐닉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에 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먹었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음주운전 같은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혼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리고 나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신랑이 음주운전 800만 원 가태료야.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고 난 다음번에는 신랑이 절대로 음주운전을 안 하지. 신랑도 운전을 좀 곱게 하는 편인데 그때 비트코인 해가지고 돈 날리고 뭐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그랬던 것 같아. 아무튼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주셔요. 여러분. 아프다 그러잖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를 하고 싶으면은 윤석열 석방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저기 메시지 보기 저것들은 전부 다 뭐 그냥 스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윤재범 정신 나간 애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짜 죄가 없다라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기 위해 가지고는 계엄을 한 거야. 대한민국 국회에 종북주의자가 너무 많아. 그렇게 따지면은 그 종북주의자가 누구냐? 뭐 정청래, 그 다음에는 김민석, 그 다음번에는 뭐 임종석, 임수경, 뭐 좀 많지. 이적행위 북한에 달러 주면서 뭐 어쩌고 한 김대중, 노무현, 뭐 문재인 따지고 보자면 엄청 많아. 그런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는 이걸 한반도로 또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또 젠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는 북한이 우리한테 좋은 감정을 또 내보이냐면은 또 그건 아니야. 그런데 또 보면은 천안함 사건이나 뭐 이런저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또 언제 일어나냐. 국민의힘이 정권 잡았을 때는 항상 그런 사건이 일어나.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 국민의힘이 정권 잡고 있을 때는 북한하고 정치적 이념이 틀리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 국민의힘하고 북한하고는 정치적 이념이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교류가 된다 이거겠지. 그러니까 지금 좀 뭔가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야. 뭔가 통일을 한다 그러면은 북한이 바뀌어야 돼. 북한이. 과거에 김일성이가 우리한테 정상회담 하자고 손을 내밀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죽었는데 그 당시 때가 뭐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럼 소련도 붕괴가 됐어. 그럼 그 공산주의에서 벗어나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직까지 저러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고립이 된다고 북한이. 북한이 오픈이 되어줘야 되는 거야. 북한이. 요 정도까지의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약간 믹스가 되어 있지만은 자본주의가 조금 더 많고 그런데 세금 내는 범위를 생각을 하면 자꾸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요까지만 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까지 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을 좀 더 발전을 시키고 북한하고 뭐 통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북한 체제를 바꿔야 돼. 북한 체제를. 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을 한다.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희석시키는 거야. 정청래 나와가지고는 대법원장이 뭐 대단한 사람이야? 뭐 어쩌고 대단한 사람이야. 상권 분립 그러잖아. 대통령도 대단한 사람이고 대법원장도 대단한 사람이야. 위치가 다 틀려. 그 위치에서 최고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분단장인 정청래는 대단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게 정청래, 김민석. 근데 김민석은 요즘 이렇게 들어서 보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음, 반반인 것 같아. 그 사람을 보면은 왜 독심술 그러잖아. 심리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도 반반인데 주위에 그런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겠지. 그러면서 푸시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임종석이 항상 뭐 북한하고의 다리를 놓겠다죠. 그런데 그러면은 임종석 오빠 가서 김정은하고 이렇게 북한의 마인드를 바꿔. 그 정치 체계를 좀 바꾸는 게 낫다라는 거지. 거의 80년이다. 80년을 떨어져 살면서 북한은 한 번도 쳐들어오지는 않았어, 직접적으로. 그렇지만 국지전은 했었다. 언제? 국민의힘이 정권 잡고 있을 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말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은 북한 쪽에서는 우리가 쳐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는 거고 국민의힘이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호시탐탐 북한을 쳐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참에 그냥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합당을 가고 그러고는 거기서 좌우가 나눠지는 거야. 무슨 안건 가지고는 맞다 틀렸다. 내 말에 동의가 안 되나 봐. 좋아요가 올라오질 않네. 아무튼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만 풀어주면 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대통령이야. 죄가 없어. 예, 죄가 없는데 안방에 넣는다라는 거는 국민 전체를 깜빵에 넣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국민들은 다 깜빵에 쳐넣는 거다 마찬가지라고. 대표잖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깜빵에 가 있다라는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뽑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자본주의를 고수하는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전부 다 어디 깜빵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당은 누구? 더불어민주당이야 사실. 근데 그 애들 지금까지 세력을 엄청나게 키워왔어. 김대중 때 그 당시 때만 해도 종북주의자들이 수면 아래에 있다가 김대중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부터는 종북주의자들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고 난 다음부터 해가지고는 국회에까지 한두 명씩 발을 디디면서 점점 포화 상태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는 그 세력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더라도 힘들 거라고. 북한에서 넘어온 사상적으로 전향한 사람도 누가 저 사람하고 북한에 있을 때 접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국회 내가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국회가. 그걸 윤석열이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혼자서 독박을 쓴 거지. 지금 이재명 씨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재명 씨 혼자서의 생각일까? 아니야.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문재인 때도 이러진 않았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기승전결인 거야. 기승전결. 김대중 때 기, 그 다음에 노무현 때는 승, 그 다음에는 문재인 때는 전, 이젠 결. 뭔가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거지. 북한하고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그런데 이재명이는 종북은 아니야. 굴종으로 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 종북주의자들하고는 그렇게 김일성 주체 사상을 선호하는 그런 세력들하고는
약간 트러블이 보여준다는 거지. 내가 느꼈을 때야.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소대가리 그러지. 문재인한테 소대가리라고 이야기한 적 있어? 김대중한테 소대가리라고 이야기한 적 있어? 노무현한테는. 근데 이재명한테는 소대가리라고 그러잖아. 그게 뭐 이거라는 거야. 내가 내가 생각했을 때. 다른 거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쩌면은 우파 쪽의 종북일 수도 있어. 강성. 내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좌파에도 종북이 있고 우파에도 종북이 있어. 나는 어떤 주의자냐면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너무 좀 보수적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시대도 바뀌었으니까 좀 변화를 두자라는 거는 있어요. 그건 있어. 전반적으로 좀 변화를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 아무튼 윤석열 석방을 외치고요. 그 다음번에는 재명이 오빠가 신라전이 좀 투자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뉴스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먹방 뉴스 그래가지고 뉴스를 읽어주는 곳입니다. 네, 일단은 뭐 슈퍼챗을 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슈퍼챗 쏘고 안 그래도 돼요. 뭔가 이렇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해. 답변을 듣고 싶어가지고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 궁금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가지고는 포인트를 주기 위해 가지고는 그런 것 같기도 해서 슈퍼챗을 쏘면서 보라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아무튼 내 생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날 계엄했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이 시점까지 내가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한 경우하고 그 상황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생각을 했을 때 그 다음번에는 과거에 그런 유튜버들이 이야기했던 거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그런 유튜브에 너무 몰입되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었던 거야. 공산주의에 빠져들어가 있었던 거지. 집단, 그 다음에는 공동체 뭐 이런. 근데 개인 존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 존중이야. 개인을 위해서. 개인이 발전을 하면은 국가가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국가를 발전하기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하게 되면은 개인은 죽어. 그렇잖아. 개인을 존중하고 개인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나라가 발전이 되어야 되지. 개인이 죽어가면서까지 나라를 발전을 시킨다 그러면 개인은 죽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나라도 죽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러려면은 개인 존중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자본주의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지. 물론 그 자본주의로 가는 범위 내에서 사기꾼이 있으면 안 되겠지. 사기꾼은 확실하게 착출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래서 뭐 윤석열 석방을 외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런 세력들을 좀 걸러내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 세력들을 뭔가 이렇게 선동 조작하고 막 여론몰이하고 막 그런 세력들을 좀 걸러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뭐 영끌 어쩌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 바젤이라는 책을 냈는데 바젤에서는 LTV 40%야. 그러면 영끌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자, 그 다음번에 한번 일단은 뉴스를 한번 볼게요. 크리스마스래. 추석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해피 추석, 해피 추석 되세요. 마마니는 추석 때는 계속 이렇게 번개로 진행을 한답니다. 자, 뉴스를 한번 보면은 정치 부분에 한번 볼게요. 이봐봐. 체포된 이진숙, 이재명, 정청래가 시켰나 발언에 민주당 가대망상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이진숙 저분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참 그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이진숙 씨를 좋아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런데 내가 봐서는 저분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그 임기 때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못 보고는 어떻게 하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부터가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상한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재명 정청래가 시켰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과대망상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시켰으니까 저 사람이 수갑을 차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시켰으니까 수갑을 차고 있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가 끌어내렸으니까 저 사람이 중간에 잘려서 나온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과하다라는 거지.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분은 각종 혐의를 받는 수사 대상자일 뿐이라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난 저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음, 표현이잖아. 표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표현, 생각, 표현의 자유라며. 저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야. 그냥 우리 일반 개인들보다는 좀 직업상 좀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었던 거였고, 그런데 그냥 일반 국민이잖아. 그렇잖아. 정치인이 아니잖아. 그런데 저렇게 수갑에 채워가지고는 저런다라는 거는 나는 권력 남용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그리고는 어, 기자, 그러니까 방송, 뭐라 그래야 될까? 기자들이 팩트를 전달을 해야 하는 그런 기자들한테 팩트를 전달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원하는 기사만을 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주어지게끔 하는 걸로밖에 난 안 보여지는 거야. 저 사람 수갑을 채운 거는. 여기 보면요. 한 의원은 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분은 각종 혐의를 받는 수사 대상자일 뿐이라며, 출석 요구가 오면 제대로 수사를 받고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소명을 하면 되는데, 다음 지방선거 등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거야.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나는 오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민주당에서 이 사람을 수갑을 채우고 이렇게 하는 그게 다음 총선에서 본인들이 정권을 잡는 데 있어 가지고는 문제가 되는 1인자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저렇게 강압적으로 나가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저러면은 누가 마이너스야? 더불어민주당이 마이너스인 거야. 더불어민주당의 과한 뭐 권력 남용이 보여진다라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그걸밖에 안 보여서. 저 뭐야 이진숙 저 사람 이렇게 수갑은 안 나갈 권리도 있는 거잖아. 예전에 뭐야 이재명 씨가 재판 받아야 되는데 몇 번이나 그 통지문을 파기시키고 안 나갔잖아. 그러면 이재명은 되고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안 된다라는 거야. 그것도 있는 거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여기 와가지고는 내 채널에서 댓글 적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정치 댓글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팸, 어, 내 채널에 와서 채팅창에, 어, 채, 아, 나 여기 굳은살이 배워가지고는 잘 치지지가 않는다. 채팅창에 글을 적는 사람들 중에서 과하게 말을 하는 사람은 정치 댓글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미쳤다 또라이다부터 시작을 해가 정신병원 뭐 등등 막 엄청난 진짜 엄청나게 중상모략을 하는 그런 말도 많았고, 그런데 그런 거 그냥 다 듣고 넘어갔었던 거는 내가 공신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 누군가가 날 음해하고 모함하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없는 말을 너무 많이 지어내. 없는 말을. 너 영상 이어가자고, 너 컨텐츠 이어가자고, 나에 대해 가지고는 없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뿌리는 거야. 그런 그 거짓질 할시 그걸로 인해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 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심어주려고 그런 것도 있겠지. 응?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을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고,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진숙 저 사람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나는 저 사람이, 나는 스타일이 어떠냐면은 나가라 그러면은 그냥 알겠다고 그냥 보따리 사는 스타일이에요, 성격상. 거기 뻗대고 주장하면서 있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데 저렇게 뻗대고 있는 거 보면은 어,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분이겠지. 왜 내가 나가야 되냐? 나의 임기는 이까지인데.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을 하는 거겠지. 본인의 권리를. 그렇잖아요. 본인의 권리를 주장을 하는 거고, 나는 내 같은 성격에는 그냥 나가라 그러면은 그냥 색깔이 안 맞는가 보다 하고 그냥 나오는 성격이지만은, 저 사람은 색깔이 맞든 안 맞든 내 권리는 끝까지 주장을 하겠다, 그 주의자인 거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저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번 총선 때 자기네들한테 불이익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런 걸밖에 나는 안 보여지는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권력 남용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더 마이너스가 되어진다고. 윤석열을 석방하면 윤석열을 석방을 하면은 법치가 살고 민주주의가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대가 무지하기 때문에 속여도 속힘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속이는 거야. 윤석열을 감옥에 보내고 그러면은 법치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참 뭐야, 뭐 윤석열을 석방을 하면 법치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감옥에 보내면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도 아니야, 자유민주주의야. 민주주의는 종류가 많다 그랬죠. 대의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많아.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야. 계속 감옥에 보내놓으면. 지금 하는 행위들이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성인들은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하다고 다 느끼는 거야. 이상한 거야. 무시하지 않다고, 지사 때 나왔다고 생각도 없는 것 같아. 이래봬도 철학 공부를 했어요. 지잡 때, 정치인들은 지잡 때 안 나왔지. 응? 그래가지고는 정치인들은 다 서울에 있는 빅3 아니면 적어도 빅5에 있는 정치인들만 뽑는 게 뭐, 국민들이 그래도 이 정도 대학을 나왔구나 해가지고는 신빙성을 가지게끔,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지잡대 나온 이유는 대구에 교양학당도 있고, 대구에 그 당시 때만 해도 뭐 빅4 중 한 곳 나오면은 그래도 못 나왔다는 소리는 안 들었으니까. 우리 나이 때에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그래도 정규대로 나왔다 그러면 내 나이 또래 그러면 잘 나왔다라는 거지. 가로 늦게 공부해가지고 뭐 2000년도에 대학을 가고 이런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갔다 그러면은 잘 나온 거야. 음. 어느 대학을 가든. 지금은 워낙 대학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대학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진 거고 가치성이 떨어진 것 뿐이고, 과거에는 그래도 빅4 나왔다 그러면은 나름 괜찮다, 지방에서.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나이 또래에. 그러면은 다 뭐 생각은 제대로 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울 만큼 배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면 뭐 대학원을 가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결혼해가지고는 애 키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중간에 한번 대학원을 가려고도 생각을 했었지. IT 쪽으로 해가지고는. 근데 부모님이, 돈을 안 보태주신다 그래가지고는 대학원 등록금을 안 대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 갔지. 뭐 신랑 받는 월급으로 대학원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고는 뭐 또 애도 낳고 애 케어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뭐 아무튼 내가 뭐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내 사적인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는 나도 내가 나의 사적인 이야기는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 아무튼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요합니다. 지금 지성인들은 윤석열 석방을 요하는 거고, 또 아닌 사람들은 또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내 방에 와가지고는 내 영상을 듣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잘 생각을 해보고 앞뒤 정황을 잘 맞춰보라고.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 독재를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 총불을 겨눈 것도 아니야.
그리고는 뭐 권력을 남용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권력이 강하냐면 저렇게 권력이 강했으면은 깜빵에 가지도 않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잖아. 그리고 문민정부 때는 계엄 자체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군 권력이 약하기 때문에 문민정부 때는 전두환은 군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막강해. 그런데 윤석열은 군인이 아니잖아. 그게 막강하지가 않다고. 그 대신 그건 있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리그는 있겠죠. 그래 그런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렇잖아. 지금 채팅창에 이렇게 글 적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시청하시는 분들의 위치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자긍심, 긍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본인을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데 얘들은 뭐 깔아뭉개려고 하는 거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왜 깔아뭉개려고 하겠어요? 국회의원들의 권력을 더 높이려고 하는 거야. 검사의 권력보다도.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판사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보다도 누구의 위치가 권력이 높게끔 하려고 그러냐? 국회의원들. 북한하고는 똑같은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민들이 맞다 아니다 윤석열을 석방을 해야 된다. 그래 송윤정 맞습니다 그러잖아.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에서 내는 그 이야기를 자꾸 보지 말고요. 현 상황 뉴스를 접하고 본인들이 요즘 뭐야 AI한테 물어보면은 답변해 주잖아. 어떤지. 물어보고 그 다음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아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했을 때에 뭐 총으로 쏴가지고 또 꼬집어내라 그런 말 한 적도 없어. 그런데 그쪽 분 무리들은 매번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로 계속 덮어 씌우는 거야. 거짓말로. 그런데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좀 높다 보니까 국민들은 믿게 되는 거지.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은. 그럴수록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지. 아무튼 이진숙 저분 같은 경우에는 난 내가 봤을 때는 많이 억울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지. 여기 보면 수갑이 채워진 채 영등포 경찰에서 도착한 이 전 의원장은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래. 저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가 뭔데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반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저 사람한테. 왜? 세 보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세 보이는 사람한테 반감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저 사람은.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고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여기 또 쭉 보면요 나와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 등 격앙된 어조의 발언을 이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과한 처사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정부에서는 그러겠지. 모든 이한테 수갑 채우는 거는 평등하다. 그 마인드로 접근을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수갑을 채운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봐서는 수갑을 채워서 연행해 가야 할 그런 것도 연행도 아니야.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출석을 하라 그랬는데 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수갑을 채운 거야. 그러니까 뭐 정부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수갑을 채운다. 그것도 되는 거야. 어쩌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다 이러면은 어쩌면은 나도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조금은 문제는 되고 있어. 왜? 내 영상이 돌질 않아. 그리고는 나의 영상을 구독한 사람들은 다 누구 다 좌파다. 마마네가 어느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끌어내리고 이재명을 욕하는가 싶어가지고는 다 지켜보는 거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재명이 관해가지고 조금만 욕하잖아. 그럼 비추딱지가 얼마나 붙는지 몰라. 맞다 그러네.
아무튼 나는 이재명 씨에 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뭐 6, 70%뭐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렇게 막 못하는 것 같지는 않아. 아직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도 표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표심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진짜 영악하고 이기적이고 그 다음번에는 전략적인 거고 그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음, 그냥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또 한번 파헤쳐 본다라는 그 마인드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잘하는 거고 근데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연세 드신 분들 반지하에 살고 힘들어하고 돈 없어가 그런 사람들한테 무상으로도 해주고 그랬다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민들을 위해 가지고 했는 그런 거는 쌍거리 다 없애버리고 자기네들한테 뭐 이익되는 것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윤석열이 한 거 없는 것처럼. 근데 과거에 봐봐요. 예전에 왜 비 엄청 왔을 때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세 드신 분들 그 다음번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분들 해가지고는 곰팡이 피는데 근데 사고 살고 그렇다 그래가지고는 그 무상으로 어떻게 안에 깨끗하게 또 청소도 하고 그러고는 그냥 살게 하고 그런 그거 있었잖아. 기억 안 나요? 난 기억이 나는데 왜 그래. 아무튼 윤석열 전 대통령 진짜 죄가 없어. 진짜야. 그러니까는 얼인인간 몰라. 저 웃기고 있네 진짜. 두 사람은 뉴스를 안 읽은 사람이야. 나는 먹방 뉴스를 했잖아. 그래가 그때 그렇게 했다니까. 응? 그때 뭐야 수초였나? 수초에 반지하 강남이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데 아니야. 반지하도 있고 막 그래. 근데 뭐 그런데 그때 사셨던 분인데 뭐 물이 넘쳐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는 거기에 뭐 계셨던 분이 뭐 어떻게 되어가지고는 막 그랬었는데 보호해주고 막 아무튼 그랬었어 그때. 내가 알아. 봐봐 여기 뒤틀이는 이재명 제값 받으라고 그러잖아. 서로가 막 치고 난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게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니까. 누가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국민의힘 정말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꾸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야. 내가 봐서는.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있으면 되는데 그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그걸 지켜보질 못하는 거지. 그러고는 또 보니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전 정권에서 뭔가 해놓은 그걸 연이어 가지고는 또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모든 것을 다 깨뭉개버리니까 수용을 안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트러블이 또 생기는 거고 내가 봐서는 그런 것 같다는 거죠. 너는 좌파 우파 다 이용하는 거지 그런다. 주영채님 뭐 잘하네. 나는 딱 부러지게 정치적 이념이 좌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우파도 아니야. 그냥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외국 생활을 해봤다 그랬잖아. 그렇게 했을 때 외국에 나갔을 때 내 나라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사는 선진국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는 더 못한 나라의 국민들을 보고는 아 그래도 우리나라가 요 정도라도 사니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해보고 그런 걸 겪어본 사람이야. 그런 마인드를. 그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조금 더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좌파 우파가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싸우는 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것 같으면서도 진짜 아주 중요한 것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근데 따져보면은 이념 속엔 다 뭐가 있다? 돈이 있는 거야. 자기네들이 독식하려고 하는 그런 그게 보여진다라는 거지. 다 이거야.
가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다른 거 없어. 독재는 왜 독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야. 이걸 강압하기 위해 가지고는 독재가 생기는 거라고. 자,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 마만에는 이제 종료를 할게요. 주영채 그래 할매도 돈이지. 유튜브는 다 뭐 수익 창출을 위해 가지고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익 창출이 많이 되지는 않아. 특히 뭐 이 정치 쪽으로 윤석열 석방 외치고 난 다음부터는 더 나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 안 좋아졌다 그래야 되나? 그렇지만은 그건 생긴 것 같아요. 조금 뭐라 그럴까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는 정체성 그래야 되나?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이래도 뭐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치계를 들여다보고는 아 어떤 마인드로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체성은 생긴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자본주의는 맞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그런 이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그런 이념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뭔가가 왜 저 무리에 내가 못 섞이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그게 많았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공산주의 그런 집단성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렇잖아. 다 어떤 모임에 거의 보면은 비슷비슷한 색상의 옷, 그 다음에 스타일. 그런데 누가 한 명이 튀면은 쟤 뭐야? 이렇게 보는 쟤 뭐야? 이렇게 보는 그런 대상이 나였거든 옛날부터. 근데 음, 이제는 우리나라도 좀 개성을 존중하는 그런 나라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러면 뭐 확실하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자본주의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개인의 개성을 존중.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는 어, 그대들이 함부로 내한테 말해도 그냥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런 개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냥 많은 거지. 여기 보면은 말투가 딱 초딩이네. 그래. 그래 말투가 초딩이면은 내가 책을 좀 더 많이 보도록 할게요. 그대가 언더스탠딩이 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는 아주 쉬운 그냥 일반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무슨 스피치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것도 뭔가 서열을 가리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봐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브랜도 영어 잘하시네. 나 영어를 한 적 없는데 지금 현 시점에 응? 평생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은 저렇게 날 골리고 싶어 가지고는 저렇게 적는 거야. 나 이제 종료를 하고요. 이제 자야지. 오늘 악기 연습도 충분히 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외국인도 와가지고는 댓글 다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 나 이제 종료하고 추석 잘 보내고요. 성경책은 읽지. 여기 뉴스 먹방 뉴스 밥 먹으면서 뉴스 읽어줘요. 지금은 뭐 포도를 먹지만 보통 밥 먹으면서 뉴스를 읽어주는 거예요. 내 영상을 쭉 다 한번 봐요. 어떻게 봐? 보라색 아이콘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매뉴얼들이 있잖아. 뭐 동영상, 쇼츠, 라이브, 재생 목록 이거 다 내 거야. 쭉 보면은 어떤 영상인가 알 수가 있어요. 헌법도 읽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런 거 안 읽어요. 그렇게 어려운 걸 왜 읽어? 내가 읽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 분들이 많이 들어왔네 보니까 번역해서 적는 것 같다. 싸움할 때 목에 옷 잡는 거 그게 뭐야? 응?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뉴스 하나 읽고 그 다음번에 또 한번
뉴스를 읽으려고 했는데 대충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건 다 전달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하는 거는 조금 권력 남용으로 많이 보여지고 그 다음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번에는 이진숙 저 사람도 내가 봐서는 죄가 없어. 자기네들 편 아니고 자기네들이 다음 총선에 문제가 생기겠다 싶은 사람들 전부 다 자르는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더불어민주당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자, 이제 만만히 종료할게요. 잠시만. 여기 김민석이 내란 극복 국민 홍익인간 정신 보여줬다 그러는데 위법한 개헌과 내란을 맞아 우리 국민은 법과 질서를 충실히 지키며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켰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과거에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종북주의자로 낙인 찍혔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두환 때 감옥 살이를 했던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세력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봐서는 아니야. 우리 국민이 보여준 인본, 상생, 평화의 가치가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은 홍익인간의 정신을 한번 볼까요? 저게 김일성 주체사상에도 아마 들어갈걸? 쭉 보면은 김민석 저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으면 일단 홍익인간 한번 쳐보자.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대한민국 교육 이념인 사상이다. 당군 신화에 등장하는 이념으로 삼국 유사에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쭉 보면은 핵심 가치가 인간 존중,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인본주의적 가치를 추구한다. 상생과 평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 세상 전체가 이루어야 한다는 상생의 정신을 강조, 현세주의 인간의 삶과 현세의 안녕을 우선시하며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로운 삶을 추구한다 등등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 사상 이론으로 보면은 인간은 세계가 무엇인가를 인식하는데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는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은 근본 특징과 비할 바 없는 우월성도 바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인간의 운명 개척의 근본 방도를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준다는 데 있다. 유물론과 변증법이 세계 운동 원리의 거시적 구조를 밝혔다. 인간 중심 철학 그러잖아. 여기 나오면은 여기 보면 인간 중심 철학의 목적은 기존의 전통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갖고 있던 기계주의성을 비판하고 인간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규명하며 혁명 활동에서 능동성을 보장하려는 것에 있다. 이러한 이론 작업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이 밝힌 인간 의식의 일반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물질의 양적 상승은 질적 전환의 계기가 된다. 이 원리로부터의 의식성이 생겨난다. 의식 일반은 물질의 반영이다. 인간의 물질 발전의 결과로 나타난 파생물 중 가장 우월한 물질이므로 주변 물질과 저발전된 의식은 개조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모든 물질 사이에서 최고 지위를 갖고 있는 인간은 세계에 대하여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거야. 여기 보면 홍익 인간 보면은 인간 존중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인본주의적 가치 추구. 저게 뭐 김일성 주체사상의 그 사상하고 조금 비슷한 그게 있다니까. 김민석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3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위법한 개헌과 내란을 맞아 우리 국민은 법과 질서를 충실히 지키며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우리 국민이 보여준 인본, 상생, 평화의 가치가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제4358주년 개천절을 맞아가지고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익인간 정신으로 국민이 내란을 극복했음을 강조하면서 향후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힘쓸 것을 약속한 것이다. 김 총리는 홍익인간 정신을 어느 때보다도 빛을 발하고 있다며 정부는 실용적 해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약간 아닌 것 같아요. 음. 그지. 개천절이 10월 3일인 이유가 뭐냐면은 서기 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에 당군이 최초의 민족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봤서는 개천절을 없애고 국군의 날은 발전시키고 그게 맞는 것 같다. 개천은 하늘이 열렸다는 뜻으로 당군 신화에서 환웅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것과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여 홍익인간 정신으로 나라를 세운 것을 아우르는 의미를 지닙니다. 내가 봤을 때 개천절은 없애고 국군의 날을 성장시키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해가지고는 저런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이 뿌리 박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약간 뭐라 그럴까 집단성의 공산주의 마인드가 어느 정도 깃들려 있었던 거지. 사상이라는 건 서서히 서서히 가는 거야. 사암투합 현상처럼. 나 이제 종료할게요. 어떻게 해야 될? 좀 겁난다. 윤석열 석방을 외쳐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추석 전이 아니었으면 추석 이후라도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보면은 본인들 그 스마트폰에 구글에 들어가 가지고는 김일성 주체 사상 이렇게 치면은 그 마인드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 홍익인간 저거하고 다 비슷비슷하게 가는 거야. 마르크스, 레닌 마르크스 그거하고 비슷비슷해요. 그러면은 뭐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 문제지. 아니라니까. 북한 한 봐봐요. 아니라니까.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리. 김일성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리, 국방에서의 자위. 이것이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엄청 좋게 느껴진다니까. 그런데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잖아. 아니라고. 그리고는 저 레닌 마르크스의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는 저 사상을 도입한 나라는 망했잖아. 일단은 소련 망했잖아. 그래서 아니라는 거지. 나 이제 종료할게요. 나는 홍익 인간의 정신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 좋아한다라는 이야기 한 적 없어. 예.
그 자체는 괜찮은데 그게 약간의 김일성 주체사상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그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아시겠어요? 여기 나팔레기가 여기 바나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팔레기가 계속 달라드는 것 같아요. 빨리 먹어야 돼. 나 이제 종료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윤석열 속방을 좀 외쳐주셔요. 여기는 먹방 뉴스 그래서 라면 먹고 밥 먹고 그러면서 뉴스 읽고 뭐 쩝쩝쩝쩝 끓이고 하는 그런 방송이에요. 이제 종료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바이바이 종료.